플러스 y 지분의 1 플러스 gx분의 1이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xyg 자연수배를 구하는 문제예요. 네. 그럼 일단 xyg 순으로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역수를 취해주면은 바뀌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xy분의 1, yg분의 1, gx분의 1 아까 g제곱분의 3 이하죠. 네. 그래서 g제곱이 3 이하예요. 네. g는 1밖에 안 되죠. 왜냐면 g가 자연수이기 때문이에요. 네. 따라서 이 식에다가 x, y를 곱해주고 여기 g에다가 1을 대입해주고 x, y를 곱해주고 그리고 1 넘기고 2항 시켜주고 양변에다 1을 더해주면은 얘가 x-1 곱하기 y-1로 바뀌어요. 네. 그런데 x가 y보다 y 이상이기 때문에 x-1이 2가 되고 y-1이 1이 돼요. 네. 따라서 x는 3이고 y는 2예요. 그리고 g는 1이기 때문에 얘를 다 섞어주면 이 6가지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했는데요. 그래요? 제가 먼저 정리를 해놨어요. 아니 안 했다면서. 한 줄 알았네요. 채연아 네 거야. 이 문제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세제곱 플러스 n 플러스 5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수를 바꿔줄 건데 얘를 n 플러스 1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4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얘를 분모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바꿔주면 이 수는 m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m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거랑 더하면은 얘가 되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m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4 절대값 n 플러스 4 이하여야겠죠. 그러면 얘가 m이 마이너스 4 이하일 때랑 마이너스 4 이상일 때로 바꿀 건데 마이너스 4 이하일 때는 m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4 이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m 그래서 이제 얘 이런 식이 되겠죠. 얘를 바꾸면 다 2항을 이쪽으로 할 건데 그러면 m제곱 플러스 5가 0 이하가 돼요. 그럼 이제 얘가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면 m이 마이너스 4 이상으로 갈 건데 마이너스 4 이상일 때는 m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m 플러스 4 이상이 되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은 0 이상이 되니까 m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서 정수가 되는지 볼 건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모든 m은 다 돼요. 이 여기 대입 정수가 돼요 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4인 경우에는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그냥 얘가 0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일 때도 정수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수가 가능한 모든 m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1, 2, 3이라서 그 합을 구하면 1이 됩니다. 저기 m 범위가 이거요? 그거 네. 그럼 마이너스 1, 0, 1, 2, 3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옆에 마이너스 4는 있어요? 마이너스 4는 지금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4라는 경우는 이거 자체를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 식을. 네. 근데 여기 위에 대입하면 그냥 0이 되죠. 아. 그럼 0이 돼버리니까 정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예외적으로 만족시키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는 부동식이 어떻게 나왔던 거였죠? 이거요? 그거요. 이거는 지금 이게 정수가 돼야 되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그 이하여야 되잖아요. 아. 그걸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4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얘가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수 부분인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4는 정수가 돼야 돼요. 정수가 되려면 이 분자의 절대값이 이 분모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방식을 써주고 그러면은 m이 마이너스 4 이하인 경우 이상인 경우 두 개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m이 마이너스 4 이하인 경우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상이 돼요. 따라서 m제곱 플러스 5가 0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m이 마이너스 4 이상인 경우에서는 그냥 플러스가 붙어서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라는 식이 나오고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됩니다. m이 그러면은 m은 마이너스 1, 0, 1, 2, 3이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3은 이 식을 만족시키지 않지만 여기다 지금 대입을 해주면은 0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정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도 그 경우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양의 정수 n이 있는데 이 양의 약수가 6개예요. 그 약수 6개의 합이 2분의 3n 플러스 9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양의 약수가 6개가 되려면은 n은 p 다섯 제곱 아니면은 p 곱하기 q 제곱꼴이 돼야겠죠. 네. 그리고 p랑 q는 모두 소수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n이 p의 다섯 제곱인 경우를 볼게요. 네. 그러면은 모든 약수의 합은 1 플러스 p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p의 세제곱 플러스 p의 네제곱 플러스 p의 다섯 제곱이죠. 네. 그러면은 얘를 p 마이너스 1분의 p 여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저번에 했던 그 계산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약수들의 합이 2분의 3n 플러스 q라고 했기 때문에 n에다가 p의 다섯 제곱을 넣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은 p 곱하기 p의 다섯 제곱 마이너스 3 p 4제곱 플러스 q는 7이라는 식이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p는 1, 7 또는 7, 1이 돼야겠죠. 네. 근데 p가 아까 소수였기 때문에 p는 7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p는 7이라는 걸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은 7 곱하기 7 다섯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7 4제곱 플러스 근데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1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7이 안 돼. 이 식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n이 p의 다섯 제곱인 경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n이 네, 잠시만요. 네. 저 p 곱하기 p 다섯 제곱 마이너스 3p 4제곱 플러스 q는 7저 식이 어디서 난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부등식에 아니 등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두 번째인 n이 p q 제곱꼴인 경우 네. 에서는 약수들의 합을 1 플러스 p 곱하기 1 플러스 q 플러스 q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네. 얘가 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n에다가 pq 제곱을 넣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얘를 p에 대한 식으로 바꿔줬어요. 네. 그러면은 q제곱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분의 2q 제곱 플러스 2q 마이너스 7이라는 식이 나와요. 네. 얘를 지금 여기 보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2 있으니까 2를 떼주고 여기 있는 분수로 나눠줬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친구가 0이 되려면은 q는 2분의 1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q는 소수죠. 소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혹은
뭐냐면 네. 0보다 작으면은 지금 P는 1.0이 되고 또는 0이 되고 그것보다 작을 수 있는데 P도 소수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는 작아지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수가 0보다 커지니까 그런데 P는 소수이기 때문에 3 이상의 3 이상의 소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얘가 무조건 1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또 계산을 해주면 Q제곱 마이너스 8Q 플러스 1이 0이라는 식이 나와요. 네.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준 다음에 그러면은 Q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은 Q는 3, 5, 7이 될 수 있는데 네, 3, 5, 7이 되고 네. 근데 얘를 여기 있는 Q의 자리에다가 3, 5, 7 갖고 대입했을 때 P가 소수가 나와야 돼요. 소수가 나와야 돼요. 네. 그걸 만족시키면 Q의 값이 3밖에 없어요. 네. Q가 3일 때 P가 17이 나오기 때문에 네. 결국 P는 3, P는 17이어서 N 여기 PQ의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면은 153이 나옵니다. 편히. 이 문제는 네. m세제곱 플러스 n세제곱분의 뭐야 저거 왜 안 해?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양의 정수 n의 약수 개수가 6개일 때 그 약수들의 합이 2분의 3n 플러스 9입니다. 그때 n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n이 양의 약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p5제곱이랑 pq의 제곱으로 정의를 해주면 약수 개수가 6개가 각각 되죠. 그리고 이때 pq는 수수로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n이 p의 5제곱일 때는 약수가 1, p, p의 제곱, p, 3제곱, p, 4제곱, p, 5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p-1분의 p 6제곱 마이너스 1로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들이 약수들의 합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n자리에 p 5제곱을 넣어주면 2분의 3p 5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줬더니 얘는 둘이 곱하고 얘는 둘이 곱해서 각각 방정식 세워서 계산해주면 p 곱하기 p 5제곱 마이너스 3p 4제곱 플러스 9가 7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7이라는 수가 수이기 때문에 p는 1이랑 7 둘 중 하나인데 p가 1이 되면은 p도 소수여야 되는데 소수가 안 되죠. 그래서 p가 가능한 수는 7밖에 안 됩니다. 7을 대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7 곱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3의 3 곱하기 7의 제곱 플러스 9가 되는데 얘를 계산을 해줬을 때 7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 n이 p 곱하기 q 제곱일 때는요. 약수를 계산해줄 때 1 플러스 p 곱하기 1 플러스 q 플러스 q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아까랑 똑같이 여기 대입을 해서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p는 q 제곱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분의 2q 제곱 플러스 2q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1을 앞으로 빼줬더니 2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분의 6q 마이너스 3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수가 여기 있는 이 p 자체가 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소수로 만들려면 q제곱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분의 6q 마이너스 3이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줬더니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1은 0 이하가 되고 얘 범위에 맞는 수를 구해서 그 중에서 소수만 골라서 써줬어요. 그게 3와 7이 되겠죠. 근데 5하고 7인 경우에는
대입을 해줘도 여기에 P가 가능한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Q가 3일 때 P가 17만 가능해요. 그래서 N은 P의 3, Q의 3, P의 17 대입해서 17 곱하기 3의 제곱은 153이 됩니다. 이 문제는 m 세제곱 플러스 n 세제곱분의 m제곱 플러스 20mn 플러스 n제곱이 있어요. 근데 이 수가 정수가 되게 했을 때 이제 그 나오는 정수값을 찾는 건데 GCD m, n은 1입니다. 그러니까 m하고 n은 초로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m 세제곱 플러스 n 세제곱의 m 플러스 n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mn 플러스 n제곱을 바꿨어요. 그리고 위에는 m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8n을 바꿨습니다. 18mn. 그래서 보면은 지금 m 플러스 n이라는 수는 m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8mn의 약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이미 m 플러스 n제곱에는 m 플러스 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mn만 m 플러스 n에 18mn만 m 플러스 n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받았더니 m 플러스 n하고 mn하고는 mn 두 개가 서로소이기 때문에 m 플러스 n하고 mn의 관계도 서로소가 되겠죠? 그러면 m 플러스 n은 18의 약수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m 플러스 n이 될 수 있는 수는 2, 3, 6, 9, 18인데 이 식을 봤을 때 mn이 서로 mn의 대소관계가 상관이 없이 두 식이 대칭이라고 보일 수가 있잖아요. 모두 n에다가 m 넣고 m에다 n 넣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m은 n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m 플러스 n이 2일 때는요. n이 1이고 n이 1인 경우밖에 가능하지가 않아서 대입을 해줬더니 이 수가 11이 나와요. 그리고 m 플러스 n이 3일 때는요. m이 n 이상이어야 되니까 m은 2고 n은 1인데 대입하면 5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m 플러스 n이 6일 때는 5, 1하고 4, 2, 3, 3이 가능한데 서로 써야 되기 때문에 m이 5고 n이 1일 때밖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 대입하면은 1이 나와요. 근데 m 플러스 n이 9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81 플러스 18mn이 나오죠? 밑에는 여기 9 대입해주면 9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mn 플러스 n제곱이 되기 때문에 9로 나눴을 때 m제곱 마이너스 mn 플러스 n제곱 분의 플러스 2mn이 나와요. 그래 약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수도 바꿔줄 거예요. 얘는 m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3m이죠. 이 수가 얘가 m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3mn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 대입해주면 81 마이너스 3mn 분의 9 플러스 2mn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가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분자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럼 81, 3mn은 9 플러스 2mn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얘 계산했을 때 mn은 15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를 봤을 때 m 플러스 n이 9를 만족을 시키면서 두 개를 곱했을 때 15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또 mn은 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5랑 4밖에 있어요. 얘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근데 5랑 4를 여기 대입해보면 정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얘는 완전 안 되는 거고 m 플러스 n이 18인 경우에는요. 아까처럼 대입을 할 건데 18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mn 플러스 n제곱분의 18제곱 플러스 18mn이 되죠. 그럼 얘는 18로 약분을 해줬을 때 m제곱 마이너스 mn 플러스 n제곱분의 18 플러스 mn이 되죠. 그럼 얘를 아까랑 똑같이 m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3mn으로 바꿀 거예요. 대입했을 때 324가 나와서 324 마이너스 3mn분의 18 플러스 mn이 됩니다.
그러면 324, 3m이 분모니까 분모가 분자 이하가 돼야겠죠. 네. 계산을 해주면 m는 77 이상이 나오는데 m 플러스 n이 18이면서 두 개 곱했을 때 77 이상인데 서로인 거를 만족시키는 거는 m이 11이고 n이 7일 때밖에 없어요. 네. 근데 얘도 대입을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되는 게 11, 5, 1밖에 없기 때문에 답이 11, 5, 1이에요. 어. 세연아, A와 B가 서로 쏘이다. 네, A와 B가 서로 쏘이다. 뭐가 맞아? 서로 소리다. 네. 그렇군요. 이 문제는 mn 세제곱 플러스 n의 세제곱분의 m의 제곱 플러스 20n 플러스 n 제곱이 정수가 되로 네, 이게 정수가 나오는데 그 정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때 12n, n이 있는데 즉 n과 1을 서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를 n 플러스 n 곱하기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 제곱으로 바꿔주고 문제는 n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8n을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자는 n 플러스 n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 근데 얘는 이미 n 플러스 n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 18mn이 n 플러스 n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m과 n은 서로 소인데 그러면은 n 플러스 n과 mn이 서로 소가 된다고 저번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사용하면은 n 플러스 n은 18의 약수가 됩니다. 따라서 n 플러스 n이 될 수 있는 거는 2, 3, 6, 9, 18이 돼요. 여기서 n과 n은 지금 정확한 구분이 없죠. 지금 n과 n을 바꿔서 써도 무관하기 때문에 일단 n이 n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n 플러스 n이 2인 경우에는 n과 n이 1밖에 안 되는데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이 값이 11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n 플러스 n이 3인 경우에는 n이 2, n이 1이 돼야 되는데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값이 5가 나와요. n 플러스 n이 6인 경우 지금 얘네 둘이 서로를 만족을 시키는 n과 n은 5랑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가 대입을 해주면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n 플러스 n이 9인 경우는 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9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바뀌고 얘는 얘는 n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3mn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9를 대입을 해주면은 이런 분수가 나오고 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분모가 분자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을 여기다 썼고 그렇게 되면은 mn이 15 이상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mn 서로 서인 mn은 5와 4밖에 없어요. 근데 5와 4를 직접 여기다 대입을 했는데 정수가 안 돼가지고 이 경우는 틀렸습니다. 이거 n 플러스 n이 18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고 여기서 얘를 저 위에 같은 방법으로 바꿔주면은 324 마이너스 3n분의 8 플러스 mn이 나오는데 또 이런 부동식을 써주고 mn은 77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서인 mn은 11,7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줬더니 정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정수가 나는 경우는 11, 5, 1번입니다. 자, 봅시다. 수트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트를 한 개씩 봅시다. 1번, 2번. 마지막 단원이야. 왼쪽이요. 맨 마지막. 제일 뒤.
질문? 이게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그만큼 적분한 얘는 적분값이 음수 나오고 있어. 얘는 양수 나오고.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넓이가 양수, 아래쪽에 있는 넓이는 음수. 이제 부호가. 됐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제대가 되려면 맨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 항상 지나는 점 있니?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컴마형을 지나. 이 컴마형을 지나는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 이상이야. 제일 원만한 경우가 이렇게 기울기가 1일 때고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치? 근데 기울기가 원만할 때 이 넓이가 이만큼 될 테고 더 가파르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음수지 지금. 아. 지현아, 네? 이게 왜? 질문이 그래? 여기서요. 네. 제 영상을 비록 다 보진 않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응? 여기네요. 잠깐만. 정리를 하긴 했어요. 난 기억이 안 나. 이거 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을 정한 거잖아요. 응. 그러면은 얘가 최소가 돼야지 얘가 최대가 되긴 하겠죠, 당연히. 얘가 최소이니까 얘가 최소인 거지. 왜 그렇죠. 거꾸로 가? 네. 응. 근데 네. 이제 얘가 왜 최소이냐면은 얘가 2분의 1인지 모르겠어요. 기울기가 2분의 1인지. 여기 있네. 네. 근데 왜? 그러니까 얘는 얘를 1 빼는 거잖아요. 응. 얘는 이런 애고 얘는 이런 애야. 네. 어떤 이거 완만해야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네. 네. 이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고 네. 그러면 곡선과 직선이 만나서 미분 가능이려면 그 점에서 곡선이 어디 있어요? 곡선이 없는데. 얘가 곡선이지. 네. 그러면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할 때 네. 연속이면서 네. 그 변하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네. 그 말은 곡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네.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고. 원만해서 이렇게 되던가. 네. 근데 적분값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에 넓이잖아. 요거나 요거나. 네. 넓이가 최소려면 얘보다 얘가 더 넓이가 작지. 그렇네. 그럼 대학 같아요. 이거 내신에서 질문 있어서 왔거든요. 좋아. 질문 좋아. 근데 왜 잘라서 안 붙여? 붙여요. 근데 왜 그걸 안 갖고 와? 이미 하고 붙였으니까. 선생님이 알잖아요, 지금 보신 거. 일단 질문. 뭐였더라? 질문? 그게 다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 한 개씩 하고 나서 내신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다 잘했을 거예요. 아니야, 갔다 와. 내신 질문. 질문이요? 뭐였더라? 이거 아니, 질문 제대로 이거 푸시야. 뭐야? 이게 아닌가?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여기 써있다. 너 이걸 표시 안 해, 왜? 중간 3년을 써놔야 뭐가 먼저 푼 거예요? 아, 봐봐. 표차에 봐봐. 이거 네. 중간 3회지. 네. 중간 3회가 먼저지. 아, 그쵸? 이거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위에다 뭐야? 뭐세요? 13번에 이런데 완료된대요. 왜 틀린 거야? 왜 웃기면 안 되는 하냐고. 질문인데 뭐지? 네 이거요. 틀려가 조절이 안 나와서. A는 1보다 10점 더. 이게 X면 X 불10. 네. 이게 전반이잖아요. 저번이랑 싸자. 그렇죠. 후반. 네. 잠깐만 안 보여. 아니 읽고 있는 글이 움직이면 아니 잠시만요. 그래서 남자였는데 저의 본인 현장을 발견해 들었어요. 그때 여기 책에 맨날 박혀있는 남자 있잖아요. 그때 저희 본인 현장을 봤어요, 저 친구가. 그게 뭔데? 아, 아니. 뭐만 혼자. 아니야 말하다가 영상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서 말을 돌렸어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나 이거 일단 풀어줄게. 그럼 먼저 하자. 일로 와. 태연이 먼저. 이 문제는 ABCD의 정사각형인데 점 P하고 Q가 각각 있어요. P는 점 A에서 시작을 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점이고 Q는 B를 시작점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애예요. P는 T초 후에 속력이 UT고 Q는 T초 후에 속력이 ET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PQ가 각각 이렇게 반대를 보이면서 네 번째로 만나는 게 있는데 그때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P랑 Q가 속력이 각각 UT랑 ET 플러스 1일 때 이 움직임 거리는 적분을 해서 알 수가 있죠. 인티그럴 T부터 0부터 T까지 UT를 해주면 3T제곱이 되고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2T 플러스 1을 하면 T제곱 플러스 T가 돼요. 그래서 이제 P는 일직선 선이 있을 때 그 T초 후에는 간 거리가 3T제곱이고 Q는 일직선 상에서 T초 후에 간 거리가 T제곱 플러스 T라는 얘기예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일직선이 아니라 이제 네모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나는 거는 이게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A, B 여기 위에서 한 번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개의 단거리를 더했을 때 3이 되죠. 첫 번째로 만나는 거는 P랑 Q가 단거리를 더했을 때 3이고 두 번째로 만나는 거는 P랑 Q가 이렇게 만나고 여기로 이렇게 각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 갔을 때 여기쯤에 하나에서 어디로 만나겠죠? 만났을 때 그 간거리를 또 더하면은 이번에는 이 둘레의 길이인 12가 되겠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만나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틈에서 만났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가 간거리 각각 더하면 12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경우도 여기서 만나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만나는 거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 간 거리가 3, 12, 12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3t제곱이랑 t제곱 플러스 t랑 각각 p랑 q랑 간거리니까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지금 3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2죠. 그게 39니까
그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39가 될 때가 네 번째로 만나는 지점이겠죠? 네. 그래서 구해주면 4t 플러스 13 곱하기 t 마이너스 3이 0이라서 그 네? 4, 이거요? 세개 더했다고 3t 제곱 플러스 t 제곱. 이거요? 네. 이거는 간 거리가 각각 3t제곱이랑 t제곱 플러스 t잖아요. 아, 네, 그럼. 그거 두 개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t가 3, 마이너스 4분의 13이나 3이 되는데 몇 초 후냐고 물어봤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a는 3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사각형 ABCD가 있고 하나는 선인 정사각형이에요. P는 A에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Q는 B에서 출발해서 세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P는 그 초가 T초일 때 속력이 6T고 Q는 2T 플러스 1이에요. 이때 PQ가 움직일 때 네 번째로 만나는 그 지점이 출발한 지 몇 초의 지점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A초라고 했을 때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속력에다가 속력을 더 보내주면은 움직인 거리가 돼요.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6t dt는 3t 제곱이고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2t 플러스 1 dt는 t 제곱 플러스 t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만나는 지점은 여기 A, B 안쪽에서 만나겠죠. 그러면은 P가 움직인 거리와 Q가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3이 되겠죠. 그게 3이에요. 두 번째로 만나는 지점은 여기서 만났을 때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또 만날 텐데 그때까지 움직인 P, Q의 거리가 각각 더하면 이 사각형의 둘레가 돼서 12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또 만났을 때 거리의 합이 12가 돼서 12, 1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를 다 더해주면 39가 나오는데 이게 이때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t 값을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4t제곱 플러스 t-39가 0을 안정시켜야 돼요.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4t 플러스 13 더하기 t-3이 나오고 근데 t는 초니까 0보다 커야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t는 여기서 3이 돼서 얘는 3이 됩니다. 이 문제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어요. 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가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1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값이 0이라는 거예요. 인테그랄 2에서 5까지 fx dx는 20이래요. 이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fx dx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이 f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고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f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그리고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증가함수예요. 네. 따라서 지금 이 구하라는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여기 조건에서 20이라고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얘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f2에서 0이고 그리고 fx는 증가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막 그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fx가 증가함수고 f는 2에서 0이니까 이 전에는 다함수 값이 음수겠죠. 잠시만요. 네. 지금 저기 그린 게 x예요? 네. 저 직선이요? 네. 근데 fx가 직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테임에 이제 한번 볼게요. 네.
그런 조건이 없네요.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선이 가족 원은 실수 x에 대해서 프라임 x가 1 이상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1 이상이다. 기울기가 1일 때가 제일 만만할 때고, 그리고 기울기가 항상 1 이상이네. 더 커지네요. 네. 저기 직선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곡선이어도 기울기가 1인 직선일 때가 가장 x축과 가까운 저 영역의 넓이가 작아진다는 건 보여줄 수 있지. x축과 가까운 영역이네요. 뭐 영역? 네. 얘가 가까워야 작아질 거 아니야. 네. 여기 좀 꾸불꾸불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이런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요만큼의 영역이겠네. 적당해.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넓이를 최소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취소가 되지 않지. 평균값 정리에서 이렇게 되면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존재하지. 미분계수가 존재해.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겠네. 네. 그럼 안 되잖아. 아, 하나 사라져. 그럼. 그래서 최소값을, 왜냐면 여기서 적분을 하면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절대값을 작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직선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1보다 커지면은 이 삼각형이 여기 사이의 값이 커지는데 네, 그럼 더 작아지죠.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따라서 공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 수밖에 없습니다. x가 1이니까 1이고 기울기가 1이고 2,0을 지나는 직선은 x-2예요. 직선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fx가. 지금 아까 직선이 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곡선일 때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곡선일 때 작아질 수 없냐고요. 네. 이게 직선일 때 넓이가 가장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직선일 때 넓이가 가장 절대값이 작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fx에다가 x-1을 대입을 해주고 네.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값을 더해주면 20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나와서 12가 됩니다. 저예요? 이 문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x가 이제 f 프라임 x,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1 이상이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값은 무조건 0이라고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에 따라서 F2는 0이 되죠. 근데 F'X, 즉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증가하는 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식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인티그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2에서 5까지 fx dx는 계산을 해줬을 때 이 식이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 값의 최대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F2에서 0을 갖고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1 이상인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게 나타낸 의미를 하는 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직선,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이기 때문에 그 넓이를 가장 최소화를 해야지 더했을 때 최대값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음수의 넓이를 가지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떨 때 이 넓이를 가장 작게 만드는지 봤더니 얘가 최대한 완만해야,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야 얘랑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게 제일 넓이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때를 구해주면은 F'X가 1이 될 때가 가장 완만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fx는 이 직선인 x-1일 때 가장 완만한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20 플러스 얘 적분한 값은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아까 2에서 마이너스 2까지였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계산했을 때 20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나와서 12가 됩니다.